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군형법 예. 적용을 보면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 거예요. 불법 전투 이건 이제 개시죄. 군형법이죠. 예. 그래서 1조의 이 적용 대상을 군인에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면서도 일반인까지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여러 개 있는데 불법 전투 개시죄와 관련돼서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뭘로 보느냐. 불법 전투 개시죄가 뭐냐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 전투를 개시했을 때.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 지휘관의 범주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쉬운 거죠. 여기는 또 무기도 없어 사형밖에. 아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네. 이 왜 제가 불법 전투 개시죄를 얘기하냐면 네. 국방 군사를 다루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1994년 노태우 정부 때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와요. 예. 네. 근데 여기서 6개 항목이 빠집니다.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갖고 올 수 없는 통제권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정전협정과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엔 사령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휴전선으로 무기를 보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냈을 때는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휴전선 너머로 평양 무인기를 그렇게 보낸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그래서 들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가 발표를 했죠. 2022년 12월 6일 날 평양에서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잖아요. 5대. 네. 한 대는 용산까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죠. 예. 경로했지 그때도. 예. 경로해서 야 우리도 빨리 보내. 예. 그래서 이제 유엔사에서 특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간. 2023년 1월까지 한 달간 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네. 좋아.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려를 표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보냈잖아요. 북한이 보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건 문제가 된다. 아니 북한도 이제 정전협정 위반인데 네. 북한은 이게 독재 국가잖아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북한은 했는데 우리는 못해 이러는 순간 민주주의나 법치는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보낸 거, 은밀하진 않았죠. 대놓고 보냈지. 대놓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불법 전투 개시죄에 네.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김용대 작전사령관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평양 무인기만 보면 안 돼요. 보낼 수 있죠. 비밀 작전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보낼 수 있는 것. 근데 이 무인기는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정찰용.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 방위사업법상의 군사 작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요 제기를 해야 되고 이 무기를 사주세요. 그러면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요 결정을 하면 사업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이거를 외국에 구매할 건지 영국에 개발할 건지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네. 군사 작전으로 이 무인기를 써도 되는지. 예. 근데 이 무인기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네. 우리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예. 우리 드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농약을 치는 드론이 있잖아요. 농약을 치는 드론을 야, 뭐 이거 그냥 북한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북한에 보내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 거 아니에요. 예. 군인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놔요. 무기로 쓸 수 있는 혹은 군사 작전용으로 으로 쓸수 사용할 있는.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비밀 작전에 활용해서 쓰는 건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적 절차를 받은 거니까. 근데 이 무인기의 특성은 뭐냐면 네.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입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육군에서 이 무인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최종 단계에서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연구과제 획득 무인기를 이제 구매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ADD에서 뭐라냐면 이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이게 조립형인데 네. 6개월 동안 얼마만 대수만큼 저가 소형 드론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인기가 기체 형상은 국산, 그다음 엔진은 미국산, 항정 장비는 중국산, 중국제.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안 쓰니까 뭐 네. 중국제니까 항전 장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랑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공 전자장비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해킹의 우려도 있고 정보가 이제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부적합한데 거기다가 2km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해서 밑에 네. 지상에서 다 들리니 무조건 들키는 거니까 보내면. 예, 그러면 들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내 테스트용 드론이었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낼 수 없는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평양에 보내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비밀 작전으로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해야 될 그럼요. 것이고 이 네.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정말 비밀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할 때 그걸 깰 수 있는 이게 그렇죠. 또 계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건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노상원도 다시 재구속하고 한 그래서 거잖아요. 이거를 네. 그냥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만 보면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 적용도 어렵고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원식 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예.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우리가 계엄을 언급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전시나 사병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닌데 평시 비상 계엄이 가능하겠냐라는 반문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의의 지시다, 그렇죠. 국방부 합참 절차적인 모르게 얘기 하다 따져야죠. 해라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김용현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중에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네. 이게 이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민석 의원한테 했던가요? 예, 김민석. 당시에? 네. 예.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어떤 일이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장관 그러면 의원님 장관 의원님 이러면서 완전히 막 이게 논쟁이 엄청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군이 어떻게 따라요? 평시 계엄인데. 그리고 못 따랐기 때문에 이게 또 노상원 네. 수첩과도 연계되는 거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있어서 북한 공격 유도. 네. 베넬렐에서의 예, 어떤 예, 교전을 공격. 유도한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 김봉규라고 있는데 김봉규 정보사 대령인데 네. 이 대령의 한 중에 언론에 특별한 게 나올 것이다. 이걸 노상원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거는 뭐냐? 이쪽 계엄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기획팀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이 헤드라인 한 줄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에 달려올 일도 없고요.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아 그렇죠. 예, 그 한 줄을 원했던 거예요. 군사적 충돌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냥 계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예, 그냥 네. 총격전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헤드라인에 한 줄만 언급했었다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누가 막을 거예요? 네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위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외환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의심하고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 전 대역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야기한 거잖아요.